이 사연은 30년간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며 살아온 며느리 현숙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아침, 저는 깨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시 깨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코끝에 스며드는 소독약 냄새, 귓가에 들리는 규칙적인 기계음.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머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깨끗하게 지워진 칠판처럼요. 여보, 정신 차렸어? 낯선 남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50대로 보이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의 남자였어요. 누구시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젊은 여자가 울먹이며 제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 얼굴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체구에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단정한 차림에 굳게 담은 입술,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제 손이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공손한 자세로요. 어머님,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기억도 없는데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정신은 차렸니? 노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걱정 끼쳐드렸습니다. 또 제 입이 움직였어요. 자동으로 마치 30년간 연습한 대사처럼 담당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셨는데 다행히 큰 손상은 없습니다. 다만 역행성 기억상실증이 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옆에 있던 남자가 물었어요. 최근 30년간의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결혼 전 기억은 있지만 그 이유는 완전히 백지 상태예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의사는 저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30년간 몸에 밴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마치 근육이 기억하는 것처럼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방 안을 걸어 다니실 때 제 눈은 자동으로 노인의 동선을 따라갔어요. 혹시 넘어지실까 봐요. 물컵이 비어 있으면 벌떡 일어나 채우려 했고 의자에 앉으시려 하면 제 손이 먼저 쿠션을 펴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몸이 알고 있었어요. 이분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엄마, 왜 그래? 기억도 안 나잖아. 딸이라는 젊은 여자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분이 소중하게 느껴져. 제가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그 얼굴을 스쳤어요. 놀람? 당황? 아니면 죄책감? 하지만 금방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원하면 집에 가야지.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을 나가셨어요. 뒤에 남은 가족들의 얼굴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기억은 없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쑤시는 것처럼요. 그날 밤 혼자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의 30년이 사라졌어요. 결혼, 출산, 육아, 그 모든 순간들이 기억 속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몸이 기억하는 그 습관들이 자동으로 공손해지는 태도, 눈치 보는 습관, 먼저 챙기는 손길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왜 내 몸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달빛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기억 없는 집으로.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아니,
제게는 처음 보는 집이었어요. 30평대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된장국 끓는 냄새, 오래된 가구의 묵은 냄새, 그리고 뭔가 무거운 공기. 다녀왔습니다. 제 입이 또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시어머니 신발이 벗어져 있으면 제 손이 먼저 가서 정리했습니다. 신발부터 제대로 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방에 가서 쉬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몸이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먼저 인사드려야 한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어머님, 집에 왔습니다. 씻고 와. 병원 냄새나. 냉랭한 대답이었습니다. 제 발이 자동으로 방으로 향했어요. 어느 방인지도 모르는데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방. 문을 열자 수수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수수한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하나도 없었어요. 베이지, 회색, 검은색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옷을 좋아했나? 거울을 봤습니다. 53년을 산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깊은 주름 파인 눈가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온화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좀 쉬시라고요. 지민이가 저녁할게요. 딸의 목소리였어요. 됐어. 내가 뭘 할 줄 알아. 시어머니의 차가운 대답. 할머니, 엄마 아직 회복 중이시잖아요. 며느리가 밥도 안 하면 뭐해? 제 발이 또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손이 정확히 재료를 집어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들, 된장찌개 재료들. 엄마, 왜 이래? 기억도 안 나잖아.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손이 기억하나 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답답했어요. 왜 제 손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왜 제 몸은 시어머니 눈치부터 보는 걸까요?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맛보셨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간이 왜 이래? 싱거워.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제 입이 자동으로 사과했습니다. 일어나서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앉아, 현수가.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지금 기억도 못하는데 왜 그러세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괜찮아요. 저는 남편의 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간을 더 맞췄어요. 왜 나는 화가 안 날까? 이상했습니다. 기억도 없는 시어머니인데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왜 제 마음은 이분을 위해 움직이는 걸까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맛을 보시고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게 괜찮다는 뜻인가 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평생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모르겠어. 30년 동안 엄마를 괴롭혔어요. 매일 구박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참기만 했어요. 단 한 번도 대들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몸이 기억하는 그 아픔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왜 참았을까? 왜 내 몸은 아직도 이분을 위해 움직이는 걸까? 복도 쪽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발이 자동으로 이불을 걷어냈어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시어머니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어요.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고 왔어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53년 인생의 여자, 30년 기억이 없는 여자, 하지만 30년의 습관이 남은 여자. 이게 나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알람도 없는데 제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몸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냉장고를 열었어요. 손이 자동으로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대추, 생강, 계피, 황기. 이게 뭐지? 하지만 제 손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약재들을 넣었습니다. 약한 불에 천천히 끓이기 시작했어요. 달콤하고 구수한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쌍화차였어요.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어머님, 제가 이상하게 새벽에 눈이 떠서요. 그래서 이걸 끓이고 있었어요. 쌍화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님이 드시는 거 맞죠?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네. 30년 동안 내가 매일 새벽마다 이걸 끓여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냄비를 바라봤어요. 30년이라니. 제 몸은 30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아프든 말든 내가 너한테 욕을 하든 말든 너는 매일 이 차를 끓여줬어. 시어머니가 식탁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차를 찻잔에 따랐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드렸어요. 드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찻잔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왜? 네. 왜 나한테 잘해? 기억도 없잖아. 나한테 당한 거 하나도 기억 못하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님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소중해? 내가?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너한테 30년 동안 못되게 굴었어. 무시하고, 구박하고, 욕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몸이 반응했어요. 그런데 너는 왜? 가족이니까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라서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떨렸어요. 차가 찻잔 밖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가족.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사랑했구나. 어머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자기 방으로 가. 나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가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화가 아니었어요. 뭔가 울음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시는 소리였어요.
30년 만에 처음 우시는 거라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한 말이 맞는 말이었을까?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정말 그럴까요? 오후에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랍을 뒤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진첩을 넘기시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한 장 한 장 넘기실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어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밥을 푸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신 게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내가 할게. 가서 쉬어. 괜찮아요, 어머님. 고맙다.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맙다.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딸이 나중에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기억나지 않는 30년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깨고 나니 눈물이 흘러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부엌으로 가니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일어났니? 평소 같으면 늦게 일어나서 뭐해라고 하셨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네, 어머님 식사 준비할게요. 아니, 내가 할게, 너 좀 쉬어.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도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놀라신 것처럼.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그래. 하지만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부엌에 남아 계셨어요. 제가 요리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어. 애들이 좋아해. 조언이었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네, 어머님. 식탁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딸과 아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국을 떠서 맛을 보셨습니다. 다들 긴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뭐라고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맛있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식탁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딸이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하고 계셨어요. 제가 청소할 때 그건 내가 할게라고 하시거나 빨래를 넣을 때 너무 무거우니까 나한테 줘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과일을 깎아드리려 하니까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칼을 빼앗으셨어요. 다칠라 내가 깎을게. 그리고는 과일을 깎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남편이 눈물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어요.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제 방문 앞에 서 계셨어요. 손에 뭔가 들고 계셨습니다. 들어가려다 말고 망설이시다가 결국 문 앞에 조용히 놓고 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신 후 저는 제 방으로 갔어요.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손수건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손수건이었습니다. 곱게 포장되어 있었고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쓰렴. 떨리는 글씨체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손수건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게 쓸만해? 네. 정말 예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현수가, 네, 어머님.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게 이렇게 평범한 게 왠지 낯설었습니다. 아니, 제게는 낯설었지만 제 몸은 익숙했나 봐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편하다.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그 순간 남편과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왜 짐이나? 할머니가 변하신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엄마, 기억나? 아니, 여전히 30년은 텅 비어 있어.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차라리 다행인 것 같기도 해. 엄마가 겪은 30년을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었어? 응, 정말 정말 힘들었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등을 토닥이며. 내가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쌍화차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항상 나한테 끓여줬잖아. 오늘은 내가 끓여줄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섰어요. 같이 끓여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부엌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30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족과는 조금씩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들 서준이가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우러 갔죠. 엄마, 이게 뭐야? 서준이가 낡은 상자를 하나 꺼냈어요. 잘 모르겠는데?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1995년 3월 2일. 오늘 시집을 왔다. 제 글씨였습니다. 엄마 일기장이다.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엄마, 이거. 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일기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밥이 짜다고 하셨다. 다시 했다. 또 짜다고 하셨다. 세 번째에야 괜찮다고 하셨다. 빨래를 잘못 널었다고 다시 하라고 하셨다. 저녁 9시였다. 오늘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장례식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시댁에 아무도 없는데 어딜 가냐고 하셨다. 가지 못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1998년 5월 15일.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다. 시어머니께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하셨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01년 8월 3일. 시어머니께서 아이들 앞에서 너희 엄마는 배운 게 없어서라고 하셨다. 지민이가 울었다. 미안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2005년 11월 20일.
오늘도 혼났다. 무엇 때문인지 기억도 안 난다. 그냥 울고 싶다. 2010년 6월 7일. 시어머니께서 나를 때리셨다. 볼을 맞았다. 남편은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아프지도 않다. 익숙해진 건지 마비된 건지. 엄마. 서준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엄마가 이렇게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어요. 사고 전날의 일기였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오늘도 쌍화차를 끓였다. 30년째다. 시어머니께서는 오늘도 한마디 없으셨다. 괜찮다. 나는 언젠가 이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란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럼에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 서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울면서,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미안해, 엄마.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서준이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지민이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그리고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지민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세 사람이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그렇게 울어? 시어머니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바닥에 펼쳐진 일기장들을 보셨습니다. 이게 뭐야? 서준이 일기장을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읽어보세요. 엄마가 30년 동안 뭘 겪었는지. 시어머니가 일기장을 받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셨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으실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내가.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괴물이었구나. 어머님, 제가 다가갔습니다. 가지마.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나는 언젠가 이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란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시어머니가 그 글을 읽으셨습니다. 사랑, 나를, 네. 저는 어머님을 사랑했나 봐요. 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이 일기를 보니 알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현수가. 알아요, 어머님.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일기장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30년 동안 옆에서 보면서도 나는 비겁하게 눈 감았어. 미안해.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도 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우리 가족이구나. 아팠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거르셨습니다. 저는 매일 방문 앞에 식사를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드셨더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들려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 보였습니다. 단편적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는 장면, 남편이 고개를 돌리는 장면, 혼자 부엌에서 우는 제 모습. 아!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팠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머리가 뭔가 보여.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다친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부 다 돌아오나요? 천천히 돌아올 겁니다. 단편적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의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올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응? 기억이 돌아오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그날 밤 또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어요. 지민이가 울면서 엄마 왜 참아? 라고 묻는 장면. 서준이가 방문을 닫고 혼자 우는 소리. 시어머니가 쓸모없는 것이라고 욕하는 장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기억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기억하면 날 용서 못할 거야. 시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제 손이 문고리로 향했어요.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도 조용히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기억 돌아오면 어떡해? 지민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한테 당한 거 다 기억나면 엄마가 얼마나 아파하실까? 차라리 기억 안 돌아오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것도 엄마한테는.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도 두려웠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 평화로운 순간들이 다 사라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기억은 계속 조금씩 돌아왔어요. 친정 엄마 장례식에 가지 못한 날,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못 간 날, 혼자 새벽에 울었던 수많은 밤들,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현수가, 들어가도 되겠니?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손에 뭔가 들고 계셨습니다.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통장이야. 시어머니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고생한 거, 이걸로는 보상이 안 되겠지만, 어머님, 기억이 돌아오면 날 용서 못할 거야. 알아. 그래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78세의 노인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현수가 아직 다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다 돌아와도
저는 여전히 어머님 며느리예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하고 싶을까?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기억이 돌아올까? 두렵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5월 20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알았어요. 모든 게 돌아왔다는 것을. 30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첫날 시집와서 시어머니가 저를 훑어보던 눈빛, 공순이 출신이 감이라고 하시던 말, 아이를 낳던 날 친정 엄마가 오시려는데 오지 말라고 하시던 일, 지민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는데 그런 거 가지고 뭐가 자랑이냐고 하시던 일, 서준이가 엄마 생일 케이크를 사왔는데 돈 낭비라고 버리라 하시던 일, 수없이 맞았던 뺨, 무수히 들었던 욕설, 홀로 울었던 수천 개의 밤. 제 몸이 떨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0년. 내가 30년을.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여보. 남편이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기억. 다 돌아왔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당신도 있었죠. 옆에서 다 보면서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알아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만 방에 남았어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화를 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떠나야 하나?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30년간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현수가, 다, 기억났니?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어머님, 저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내가 너한테 한 짓들 다 기억하지? 네. 때려라. 욕해라. 나를 내쫓아라. 시어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내가 괴물이었어. 사람도 아니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미워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두려웠어. 두려웠다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알았어.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걸. 너는 가난해도 맑았고, 배우지 못해도 지혜로웠고, 어려워도 따뜻했어. 시어머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두려웠어. 너를 보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보였으니까. 어머님, 그래서 더 괴롭혔어. 너를 무너뜨리면 나도 괜찮을 것 같았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는 무너지지 않았어. 30년 동안 나를 사랑했어. 그게 나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지민이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다 기억났어? 응.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다 기억났어? 다 기억났어. 지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엄마는 할머니한테 잘해줬어. 왜 그랬어? 제가 지민을 안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그게 이유가 돼? 엄마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을. 그래도 가족이야. 지민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서준도 옆에 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온 가족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은, 아픔이 가득한,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 일어나세요, 어머님. 제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현수가 화가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아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어요. 완전히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현수가, 그리고 어머님도 조금씩 변하고 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오래 서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 하지만 아물기 시작한 상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셨습니다. 먹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시어머니 그릇에 나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님도 드세요. 아이들이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으로 밝은 얼굴이었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고 이제 가을이 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많이 변했을까요? 글쎄요. 어떤 날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를 하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심코 한 말이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때, 이거 다시 해봐. 평범한 말이었어요. 요리간이 맞지 않아서 한 말이었죠. 하지만 제 몸은 움츠러들었습니다. 30년간의 기억이 몸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금방 눈치채셨어요. 아, 미안. 내가 또. 괜찮아요, 어머님. 정말로.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조심스러운 일상. 어느 날 아침 저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쌍화차를 끓이려고요. 부엌에 가니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어머님? 내가 항상 나한테 해줬잖아. 이제 내가 할 차례야. 시어머니가 서툴게 쌍화차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섰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차를 끓였습니다. 차가 완성되었어요. 함께 마셨습니다. 현수가, 네, 어머님.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가끔은 내가 또 실수할까봐 무서워. 괜찮아요. 실수해도 돼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완벽할 순 없잖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은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정말.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가끔 힘들었어요. 밤에 혼자 방에 있을 때 30년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울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왜 나만 참아야 했을까? 정말 용서가 맞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해? 할머니 용서한 거. 후회는 아니야.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 지금도. 그럼 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순 없어. 30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잖아. 그렇지. 하지만 할머니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씩 마음이 풀리더라. 엄마는 대단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우리 가족을. 지민이 저를 안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오랜만에 함께 나온 외출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어요. 현수가 저기 벤치에 앉자.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함께 벤치에 앉았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네, 예뻐요. 현수가. 네. 나. 얼마 안 남았어. 무슨 말씀을. 의사가 그러더라. 길어야 1년이래.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나이도 있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다만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해서 충분히 들었어요. 아니야. 30년치는 안 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현수가.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고생했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지금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낙엽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 하지만 함께 살아가기로 한 두 사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오늘 시어머니와 공원에 다녀왔다. 손을 잡았다. 아직도 어떤 날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웠던 달빛이 오늘은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가끔은 화가 나고 가끔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 아파도, 그게 가족이니까요. 새벽 5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같이 끓일까?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같이 끓여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쌍화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하루였어요. 용서는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 아파도 그래도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